네, 안녕하세요. 보험 변호사들 채널 형사 담당을 맡고 있는 형사 전문 이경렬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찰서에서 갑자기 출석하라고 이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전반적인 형사 조사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의뢰인분들을 만나면 꼭 형사 전문 변호사 아니면 그 특정한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그 전문 변호사라는 용어는 그런 승인이나 인정을 받지 않고 쓸 수는 없고요. 대한변협에서 인정을 해주었을 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경력이 채워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정한 사건 수가 또 채워져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했을 때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대한변협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승인을 내어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전문 변호사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건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피의자는 보통 우편이 아닌 전화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이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를 받게 되면 많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물어봐야 될 것들 못 물어보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먼저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피의자는 사건에서 가해자, 즉 처벌을 받는 사람이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리고 참고인은 사건에서 처벌받는 그런 가해자는 아니지만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에 출석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피의자, 참고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참고인이라고 해서 본인이 너무 안심하고 이제 조사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나요?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피의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조사에 참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를 받는다면 당연히 본인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제 전화가 왔을 때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니면 사기 횡령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문제되는 사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하게 되는데요. 조사 일정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일정은 이제 확정된 일정은 아니거든요. 수사관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평일 오전, 오후는 조금 힘드시겠죠. 그러면 수사관에게 얘기를 하셔서 조사 일정을 조금 이제 연기를 해달라거나 아니면 주말이나 저녁 시간으로 좀 조사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시면 대부분의 수사관님들은 이제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피의자와 합의가 진행 중이라 한다면 조사 일정을 다소 늦춰서 피해자 합의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면 또 그 수집하는 시간을 조금 벌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사 일정이 너무 길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사를 피하는 그런 태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조사 일정을 잡는다면 좀 신속하게 조사 일정 잡고 참석해서 좀 신속하고 이제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화를 끊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가 어느 정도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는 짧게는 2시간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조사 시간보다는 긴 시간 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